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드릴 수요일 경제브리핑 왜 이걸 몰랐지? 시간입니다. 네, 요즘 미국 주식,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주 신고가 쓰면서 시장이 뜨겁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가도 국내 주식은 좀 쉬어가지만 아주 잘 나가는 주식도 있죠. 게임주, 엔터주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 기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세 가지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탄소년단 기획사로 알려진 하이브 가상자산에 투자한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봅니다. 또 가상자산이 메타버스랑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데 이 트렌드 알아보고요. 돈을 벌 수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또 반대로 여기에 돈이 몰립니다. 글로벌 자금의 흐름 알아봅니다. 네, 두 분의 취재 기자 오늘 브리핑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민재 기자, 정호진 기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사실 저희가 이걸 처음 기획한 게 지난주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위메이드 이 게임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이걸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또 뉴스들이 계속 터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꼭 다루고 먼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소식부터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이제 엔터사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엔터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브, 이제 옛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라는 곳이 이제 두나무와 서로 이제 지분 교환을 했는데 뭐 유증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 지분 교환을 했다는 건 결국 피를 나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끈끈한 사이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두나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제 코인 사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 이 코인 산업에 굉장히 공을 기울이겠다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진 셈이죠. 근데 거기다 또 여기 또 재밌는 게 이제 전환사채를 하이브가 이제 딱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이때 보면 전환사채가 4천억 원에서 한 900억 원 정도 좀 늡니다. 근데 이때 미래에셋증권이라는 이제 1위 대형 증권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이 미래에셋증권이 이 정도로 좀 사채를 늘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퀄리티가 있다라고 판단이 좀 했다라는 일단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 전환사채 자체가 보면 주가가 뭐 떨어지면 당연히 원금 보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가보다 한 10% 오른 수준으로 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에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 와중에 보면 하이브가 뭐 자이언트 스텝과 뭐 약간 뭐 이 지분 유증을 참여한다 이런 어떤 언론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공시를 다음날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정정 공시를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둘이 공동 사업 관련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같이 한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그 하이브라는 굉장히 요즘에 핫한 기업이 코인과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같이 세 박자를 같이 가져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일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여러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하이브가 이제 두나무랑 지분 교환한 게 조건이 상당히 파격적이긴 해요. 이 뉴스를 조금 짚어보면 이 하이브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아서도 38만 원 한 초중반 정도인데 최소한 그 가격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자금을 지금 조달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에서 발행한 것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약간 성장성을 스스로 이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나무가 정말 이 하이브랑 손을 잡아서 뭘 할 수 있기에 이렇게 큰 돈을 또 투자를 하는 걸까라는 게 좀 포인트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들이 나오는 게 있나요? 일단 뭐 아무래도 하이브라는 계열사 자체가 일단 뭐 방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일단 이 NFT라는 그 소위 말해 코인 중에 요즘에 제일 중요한 코인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 콘텐츠들이 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포토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실 갈 수는 있지만,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이거 플러스 음원이라든지 지금 방탄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이런 코인이 접목이 되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하이브가 이 일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된 게 지금 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아니, 띄울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주가 부분 얘기를 조금 점검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시장이 진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11월 들어서 증권사들이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어요. 뭐 일단 보면 하나투자증권이 39만 원,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이고 다 40만 원 정도로 다 올렸고요. 이베스트나 뭐 KB, IBK 이 증권사들은 50만 원, 그러니까 최대 50만 2천 원까지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두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격을 높게 부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일단 화면이 없으니까 네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투자한 배경들 중에 이제 어떤 콘텐츠적인 측면하고 가상자산과의 어떤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은 하이브에서 일단 뭐 예측 가능한 건 BTS 같은 엄청난 그룹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외에 뭘 가지고 또 이런 뭐 음원 사업을 또 확장한다든지 가상자산 시장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들은 좀 일반인들은 아직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보면은 사실 가상자산이라는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실에서 가장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실적으로 가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는 뭐 게임일 것이고 당연히 또 하나는 이제 팬덤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팬덤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자체가 가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위 말 스토리를 부여하고, 근데 이제 이 코인이라는 것들은 결국 그 안에 콘텐츠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이 가상 스토리들이 접목이 되고, 또 아까 말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런 메타버스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이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더 퍼져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소위 말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무한 확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그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배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다가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상장을 했죠. 상장하고 나서 이제 행보들을 보면 브이라이브도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뮤직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합작사도 세우고, 이타카라고 하는 이제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는 이런 소속사까지 인수를 해가면서 그 아티스트들의 콘텐츠라고 할 만한 상품을 굉장히 다양화했었다는 게 이번에 약간 NFT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은 일단은 NFT가 뭔지 이 개념에 대해서 살짝 좀 짚고 넘어가면 조금 더 이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은데, 일단 NFT라는 거는 뭐 영어로 이제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한국말로 보면 뭐 대체 불가능 토큰이다. 좀 이렇게 좀 말이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어떤 개념인지 좀 꾸준하게 좀 찾아봤는데,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뭐 가상자산 이런 거랑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NFT가 좀 가상자산이랑 좀 다른 거는 가상자산과는 달리 좀 자산마다 고유의 인식값, 이 인식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식값이 어떻게 사용이 좀 되냐면, 등기를 좀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라든지 자동차를 살 때라든지 이제 등기를 다 치잖아요. 이런 걸 좀 떠올리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화폐는 내가 가진 5만 원짜리 화폐랑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가진 5만 원짜리 화폐의 가치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게 화폐 구겨지든지 뭐 찢어지든지, 뭐 찢어지면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만약에 3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옆집에 30평짜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 두 자산의 가치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소유권을 명시해 줄 수 있는 게 등기인데, 이 NFT가 그 소유권을 이렇게 등기를 좀 쳐준다,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NFT가 이제 그 등기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고유한 인식값을 구별을 해서 자산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 작품에다가 NFT라는 거를 NFT 값을 부여를 하게 되면 이게 원본이다 이런 걸 좀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이 원본이다 보니까 사실 예술 작품이라는 것도 누군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건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가치가 또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좀 된다, 이렇게 뭐 한정판 마케팅의 일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연예인 같은 경우 아주 희소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일상생활을 하든 뭐 그 기획하는 과정들을 다 찍어놨든, 음원이면 더 좋고 거의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의 원본을 말씀하신 이런 NFT라고 하는
희소한 등본 같은 거 하나 발행해가지고 이거는 당신 겁니다라고 이제 발행을 하면 이게 가치가 무한정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구조가 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생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미 굿즈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NFT로 전환한다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구조겠죠? 충분히 가능한 구조죠.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콘텐츠 자체에 설마 각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각인을 하면 거기에 희소성이 더 부여되는 거니까. 근데 굿즈라는 것도 보면 그 희소성이 뭐 한정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그 소위 말해 뭐 그렇게 거래는 하진 않겠지만 뭐 중고 거래 이런 것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잖아요. 이 똑같이 NFT도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더 재밌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팬덤 활동을 하면 보상으로 또 NFT를 줄 수가 있어요. 아, 뭐 그런 포인트를 방식, 주듯이. 예, 그런 식으로 또 하면 이 한정판에 대한 퀄리티도 생기고 그리고 또 자기의 그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도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NFT, 이 팬덤 관련 NFT 이코노미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시너지가 물려가면. 근데 그 NFT로 이제 구한 자산이 뭐 지금 예로 들고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또 다른 팬덤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 또 있잖아요. SM이라던가 그렇죠. YG라던가 여기들하고 같이 뭐 교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나중에 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뭐 그거까지는 뭐 지금까지 뭐 짐작하기는 사실 어렵겠지만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교환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그래서 네, 사실 그래서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뭐 다른 팬덤을 중심으로 하는 뭐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뭐 BJ 분들이 있고 또 뭐 KBO라든지 뭐 농구팀이라든지 이렇게 뭐 팬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NFT로 다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이브도 그렇지만 뭐 NFT, NBA 같은 경우에는 NBA. 네, NBA 미국 농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렇게 뭐 덩크슛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걸 NFT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 4억 원 우리 돈으로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영상 있고. 클립 하나가? 네, 하나가. 네, 그리고 뭐 사실 아까 뭐 한정판 얘기하셨는데 BTS도 포토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170만 원, 180만 원. 뭐 이렇게 이미 되더라고.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포토카드 하나가. 네. NFT가 아닌데. NFT가 아닌데 그냥 한정판인 거예요. 뭐 어떤 공연장에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네, 170만 원, 180만 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포토카드를 클릭할 경우에 뭐 음원이 나온다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뭐 예를 들어 뭐 우성아 사랑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겠죠. 나 방금 설렜어. 무가치하는 네, 그래서 앞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NFT라는 걸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막 활용한다고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소식들이. 이 NFT라는 거는 만드는 게 좀 쉬운 건가요, 그러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인가? NFT를 만드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가치는 개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NFT를 만드는 방법도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요거는 제가 알진 못하지만 뭐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그냥 쉽게 스텝 따라가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하이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 플랫폼에서 NFT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한 뭐 그런 건가요? 사실 뭐 컨텐츠만 잘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NFT만 붙이면은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얘네들이 만드는 NFT는 조금 더 좋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이 생각될 수 있는 거죠. 말한 대로 그 NFT 자체 콘텐츠의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있을 것이고 지금 또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와 지분 교환을 했다는 건 거래소를 일부 참여하겠다는 거잖아요. NFT가 거래소에서 이 매매가 거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료도 당연히 지금 뭐 빗썸이라든지 거래소 수수료 굉장히 높잖아요. 그걸 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아까 또 다른 NFT를 발행하고 또 그게 ICO라고 해서 또 코인이 상장하게 되면 또 그걸로 또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된 어떤 이 서로 쌍방 과정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NFT라는 것이 이제 초기 단계고 이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시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판매 기회들, 뭐 교환 기회들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되겠네요. 굉장히 좀 기회가 열리는 막 초입기여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발행하기 쉽다니까 저도 그냥
그려가지고 등록하면 막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따가도 뭐 보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그림도 이게 가치를 매기는 거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살 굉장히 사람만 비싼 값. 있으면?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만약에 BTS에 대한 뭐 사진이 있으면 그거를 그 저작권이라고 하죠. 누가 가질 것인가? 만약에 선배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BTS의 사진을 가지고 NFT를. 그렇죠. 그럼 이게 BTS의 사진으로 가지고 만든 건데 이 저작권은 그럼 만든 사람한테 있냐? BTS한테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작권의 개념과 그쵸. 이거의 소유를 네네네네. 해서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뭐 아니면 네. 인정해줘야 되는 이걸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네네네.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 근데 미비한 아직 사실 상태인 이쪽 거거든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고쳐나가야 할 숙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 투자자 분들이시잖아요. 제도가 이제 정립되기 전에 빨리 BTS 사진 많이 찍어서 NFT 붙여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 투자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 실사라 그래가지고 네. 땡겨서 찍는 거 빨리빨리 찍어야지. 그 많이 최대한 찍어놔. 많이. 소급 적용 받기 전에 빨리빨리 찍어야 됩니다. 대포 들고 와서 찍는 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기업들을 그러면 빨리 찾아서 어떻게든 같이 이제 여기에 묻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엔터사만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엔터사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거는 게임사예요. 아까 이렇게 초반에 얘기했었던 위메이드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원래 이 정도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는 그런 회사였나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예전에 초반에 위메이드가 상장한 지는 꽤 됐습니다만 이제 게임이라는 것들이 사실 성공을 하면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이제 좀 흐지부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위메이도 사실 그런 이제 역사를 겪었어요. 원래 중국 진출해가지고 가장 맞습니다. 성공했던 맞아요. 회사 중에 하나. 굉장히 중국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등에서 많은 IR 활동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좀 이제 순탄치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기사회생하게 된 계기가 사실 이 코인이라는 이 사업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된 건데 이 여기서 보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간 거죠. 이 위메이드라는 곳이 게임을 통해서 코인을 번다.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얘기하는 프레이트 원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도 주가가 또 화답을 하기 시작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원래 이런 MMORPG, RPG 게임 장르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 오다가 여기에 그런 이제 암호화폐라는 걸 적용을 하면서 이 회사를 다시 보게 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뭐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 시장 안에서는?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이제 MMORPG라는 것이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 장르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풀어서 얘기하면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거든요. 아우 너무 길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결국은 그냥 얘기해 보면 그 안에 세계관이 있고 그 안에 캐릭터들을 내가 키워서 옷도 입히고 뭐 음식도 먹여가면서 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 안에가 가상 세계인 거죠. 이미 가상 세계가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보통 이제까지 보면 뭐 리니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 리니지 그 NC가 거기서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정해놓고 굉장히 낮게 정해놓고 이제 그거를 본인들이 뽑으면 굉장히 막대한 돈을 뽑으면 그게 거래소 동안의 활동이 거래가 돼서 그게 이제 수익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낮은 확률로 얻은 아이템을 거래하는. 그러니까 아이템을 구해야만 뭔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NC가 상황이죠. 굉장히 낮게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서만 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때는 굉장히 열광을 했으나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미르라는 위메이드 게임은 어떻게 그런 거 없이 그냥 게임 안에서 자기들이 그 일종의 그 뭐 채굴을 하는 그걸 하게 수 있는 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합리적이다라는 판단도 되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좀 적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 현금화가 가능하면서 생활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직접 해본 건 아니고 옆에 저희 팀에 이제 이주 기자가 이 게임을 설치해가지고 그 레벨을 키워서 진짜 흑철을 채굴하는 것까지 하고 이걸 교환하는 과정들을 하는 걸 이제 좀 봤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리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유튜버들 마케팅 한다고 뭐 좀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맞아요. 나올 네. 정도로 막 몇 억씩 돌리잖아요. 확률형 아이템을. 그래도 안 나오는데
그럴 바에야 내가 캐가지고 이걸 모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 틀어버리니까 이 시장에 조금씩 몰리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게임 안에서 돈을 번다라는 게 그건 어쨌거나 게임 속 아이템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현실 속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인지. 일단은 보면은 이 안에 흑철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광물을 채굴을 하면 그게 뭐 이제 아이템을 세팅하는데 약간의 뭐 조미료처럼 사용이 되죠.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모아서 소위 말해서 약간 코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코인을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몇 단계를 거치면 결국 돈이 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현금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걸 조금 막아난 구조가 있지만 동남아나 이런 아시아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좀 알아보니까 국내에서는 이 게임물 등급 심사를 통과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행성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이라는 게 뭐 승리한 상태의 어떤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게 기본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앞뒤가 바뀌었다 해서 등급 심사가 아예 안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회의 경로로 이제 그렇죠. 퍼가지고 VPN 통해가지고. 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우지우 기자는 돈을 많이 벌었나요? 매우 소액인데 아마 근데 게임에 취미가 조금 더 있으면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일단 벌리긴 벌렸구나. 네, 벌리긴 벌리는 시스템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 노력을 한 거에 비하면 좀 아깝긴 한데 이게 뭐 몇 시간씩 한 달씩 만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통 그냥 혼자 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작업장 돌리듯이.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추정으로는 한 40만 원, 45만 원씩 한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큰 소득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가상화폐도 채굴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비닐하우스에다가 그쵸. 그 돌려놓고. 그래픽 카드만 돌려놓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채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뭐 이거는 충분히 벌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저렴한 그래픽 카드로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시스템인 거네요. 근데 이게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실제 투자하는 분들이 더 주목을 하는 건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이용자도 유입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돈이 나중에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컨퍼런스 콜 하면서 뭔가 이 계획을 밝혔던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세계관을 좀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도 NHN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위메이드와 같이 소위 말해서 약간 협력을 해서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 그 게임도 결국 보면 이 코인과 좀 연관이 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르라는 그 게임 안에서만 이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임들까지도 이 세계관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코인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쓰이는 코인을 저기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거래소에서 또 거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굉장히 그 소위 말 요즘에 얘기한 유니버스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지분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걸 계속 넓히고 있는데 이게 정립이 되면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메타버스와 코인 같은 경우에 결국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개념이 막 세워져 있는 그렇죠. 뭐 본의 아니게 거래소는 한 3개 정도로 규제 때문에 좀 정리가 됐다고 하나 나머지 것들은 아직도 이제 춘추전국 시대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킬러 앱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 누가 하나가 위에 딱 서는 순간 이제 거기로 다 대동단결 할 텐데 그때 만일에 위메이드가 거기에 앞장서 있다면 그럼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보기만 해도 이제 사실 NFT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게임을 뭔가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온 기업이 위메이드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내 기업 게임사 중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위메이드에 대한 그 기대가 좀 가치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유니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후보군 정도가 좁혀지나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사람들이 기대 또는 실제로 발표가 되느냐 투자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계속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라
뭐 아까 이제 NHN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정립이 된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 어느 게임사까지 포함이 될지가 누가 중요한 거죠. 참여할지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 위메이드가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잘 되고 있지만 지금 경쟁사가 계속 늘고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위메이드가 게임사 중에 탑은 아니었잖아요. 이제까지 보면 탑을 보면 뭐 NC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좀 작게는 뭐 게임빌 컴투스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번에 컴투스도 제가 알기로는 아예 사명을 바꿔가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컴투스 자체도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그럼 이런 분들이 각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게임사를 얼마나 나눠서 가질지 그리고 그 나눠서 가진 그 유니버스가 어디가 더 클지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좀 경쟁 우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컴투스에서도 지금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이제 블록체인 게임으로 그렇죠. 개발하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블록체인 쪽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블록체인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게임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새로운 기술로 개발이 된다라는 건데 그게 뭐 지금 이제 위메이드의 형태를 따라 가지고 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건지 그냥 이제 게임인데 그냥 뭐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을 지금 하고 대부분 있는 지금 거잖아요. 뭐 근데 얘기하는 건 P2E 쪽을 따라가겠다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얻으면은 이것도 NFT 또 코인으로 해가지고 뭐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할 수 있는 네, 게임을 좀 개발하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정착이 되면 뭐 완전 사행성 때문에 조금 실망했었던 게이머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투자 기회도 되고 즐길 수도 있고 하니까 좋을 것도 같은데 아직은 너무 초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